옥녀, 두 번째 산에와 쌓은 만리장성. 평안도의 어느 마을어기 끝자락. 이제 막 봉분을 올린 묘지 앞에 하얀 소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곡을 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이고, 구독자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제가 등장하지 않아서 잊으신 것은 아니겠죠? 글재주도 없는 놈이 주인공인 저를 이렇게 홀대하고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않아 원통할 따름이네요. 이제야 다시 뵙게 되니 백골난망이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박복한 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그렇게 첫날 밤 복상사한 늙은 서방에게 유산 하나 받지 못하고 친정으로 쫓겨온 옥녀는 나이든 어머니와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산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품이라도 팔면 우리 모녀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지 옥녀의 어머니마저 고된 남의 집 농사일을 거들다 쓰러져 몸져 눕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옥녀의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옥녀는 매일 슬픔에 젖은 채 하루하루 더덥고 외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녀의 집에 말끔하게 생긴 선비 하나가 찾아왔어요. 계시오? 안에 누구 없소? 옥녀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말끔하게 생긴 양반이라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니시여, 우리 집에 찾아올 손이 안 계신데 무슨 일로 오셨어? 아, 집에 계셨구려. 나는 평양에서 온 사람인데 듣자 하니 낭자의 미모가 평안도에서 제일이란 소문을 듣고 낭자의 모습이 하도 궁금하여 이렇게 걸음을 하게 되었소이다. 내 오늘 그대의 모습을 보니 명불허전이란 말이 절로 머릿속에 떠오르는구려. 역시 소문대로 천하절색이오시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너무 무례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절하는 사람으로 듣기에 매우 거북합니다.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부모까지 여인 과부에게 희롱이나 하실 거면 썩 물러가시지요. 선비는 정색하며 행동거지를 단정히 하고 진지한 어조로 이야기하였어요. 아니대요. 아니대요. 내 그대의 모습이 하도 눈이 부셔 그만 실언을 하고 말았소. 나는 정식으로 그대에게 청혼을 하러 온 것이 왜다. 옥녀는 당치도 않다는 표정으로 선비를 보내려 하였어요. 어찌 오늘 처음 본 저에게 청혼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제 그만 아녀자를 희롱하시는 일을 멈추시고 돌아가시지요. 선비는 결연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려는 옥녀를 만류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그러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나는 본디 그렇게 예의 없이 여인을 희롱하는 짓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오. 내 일찍이 평양에서 아름답다 뽐내는 여인들을 많이 만나보았소. 하지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였소. 그리하여 평생 누구와도 마음을 주어 연을 맺지 못하고 홀로 살아온 사람이오. 그러다 우연히 그대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만일 그대가 정녕 나의 마음을 빼앗는 미모를 지니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청혼하겠다 마음 먹고 이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것이니 부디 나의 청혼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주시오. 그대를 내 눈으로 이렇게 본 순간 앞으로 그 어떤 여인도 내 신부가 될 수는 없을 것이오. 어찌하면 내 진심을 믿어주시겠소? 내 가슴을 도려내 속이라도 보여드리리까? 이야기를 마친 선비는 지니고 있던 단도를 꺼내들어 자신의 가슴팍을 향해 긋는 신용을 하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진한 옥녀는 선비의 무모한 행동을 말리게 되었고 그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던 끝에 두 손을 맞잡은 채 서로 부둥켜 안고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어요. 선비의 몸 위에 쓰러진 옥녀가 선비를 바라보게 되었고 두 사람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하고 튀고 말았어요. 드디어 넘어왔구나.
내 이 혼신을 다한 여기에 안 넘어오는 여인이 없었느니라. 선비는 슬그머니 옥녀를 품에 안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선비가 옥녀의 집을 찾아오기에 바로 전 옥녀가 살고 있는 월경촌을 지나가던 선비가 주막에 들러 마침 적적하여 홀로 술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막 한편에서 낮술을 하고 있던 사내들이 낯선 나그네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어요. 사내들의 눈에는 허연 피부에 말끔하게 차려입은 선비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재산께나 있는 집안의 자제인 듯 보였고 홀로 술을 마시고 있는 낯선 사내에게 호기심이 생겨 마을의 사내 하나가 그에게 먼저 말을 건넸어요. 혼자 오셨소? 짓궂게 생긴 사내가 묻자 선비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대답했어요. 그러하오만 어찌 물으시오? 아니 대낮부터 홀로 술을 자시고 그러시오? 못 보던 분인데 어디서 오셨소? 그저 세월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사람입니다. 난 곳은 평양이오만 세상 구경 좀 하고 다니고 있는 한량이오. 평양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사내는 너스레를 떨며 다시 물었어요. 평양? 그 이쁜 기생들이 많다는 평양 말이오? 정말 평양 기생들이 그리 곱소이까? 다 그저 소문이죠. 천하 여인들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소이까? 평양이라고 다를 것이 있겠소이까? 그렇소. 하긴 우리 마을에도 천하절색의 여인이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지. 천하절색이라는 말을 들은 선비는 관심을 보이며 사내에게 물었어요. 이 외진 마을에 천하절색의 여인이 있다고요? 이래봬도 난다긴다는 여인들을 품어본 한량이오만 이런 곳에 천하절색의 여인이 있다고 하니 어찌 생긴 여인일지 무척 궁금하오이다. 그럼 정승맞게 자작은 그만하시고 이리 넘어오시오. 내 우리 옥녀 얘기를 해드릴 테니. 선비는 자리를 옮겨 사내들에게 본격적으로 옥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게 되었어요. 한참 주의 깊게 사내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선비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마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구려. 내 반드시 그 천하의 미인과 만리장성을 쌓아보겠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오. 과부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시루에 빠져 있어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사는 여인인데 어찌 그리 쉽게 장담하시오? 아무리 종구석에 사는 여인이라도 그 아이 콧대가 만만치 않소이다. 선비는 보찜 하나를 챙기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게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 아니오. 여기 술값은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들은 값으로 내고 가리다. 그럼 한 잔 더 들고 계시오. 소생은 이만 물러가겠소이다. 덕분에 잘 먹었소. 그럼 살펴가시오. 잘생긴 양반이 성격도 시원시원하구만.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없는 찬이지만 옥녀는 자신에게 청혼을 한 선비를 위해 조촐한 저녁상을 지어내왔어요. 식사를 마친 선비는 옥녀가 상을 물리고 다시 돌아오자 다시 옥녀를 설득하기 시작하였어요. 부인, 듣자 하니 전날 밤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소박을 맞았다 들었소만 그것이 사실이오? 예, 그러하옵니다. 서방님이 조회를 치른 다음 날 눈을 뜨시지 못하였습니다. 선비는 혀를 차며 측은한 표정으로 옥녀를 바라보고 이야기하였어요. 어찌 그런 변이 다 있어. 그것도 다 이렇게 우리가 만날 인연을 맺어주려고 그랬는가 보. 이제는 나와 함께 평양으로 돌아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편안하게 나와 부귀영화를 누립시다. 고단한 삶에 지쳐있던 옥녀는 선비의 청혼에 앞뒤를 가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선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진심이라 느껴졌고 그가 말한 대로 박복했던 자신에게 행복이 찾아왔으면 하는 생각만 간절하여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이제 우리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조하였으니 진도를 좀 빼보는 것이 어떻겠소? 진도를 빼다뇨? 남녀가 서로 마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몸의 대화를 나누어야 할 차례이지 않소? 옥녀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망설이듯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직 정식으로 혼례를 치른 것도 아닌데 너무 이른 것이 아니옵니까? 아직도 나를 못 믿으시는 것이오? 이제 내일 가마에 올라 평양으로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찌 사내로 되어나 그대처럼 고운 여인을 곁에 두고 잠을 청할 수 있겠소? 그러지 말고 이리 가까이 오시오. 옥녀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이 사내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며 조심스럽게 선비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유난히 밤하늘의 별이 반짝거림에 빛나는 밤, 옥녀의 집에서는 밤새 끊이지 않는 사랑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긴긴 밤이 흘러 이윽고 먼덩이 트기 시작하고 첫 닭이 울자 한껏 사랑의 대화를 나눈 선비는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옥녀도 잠시 눈을 붙이고 잠이 들었다가 돌연 잠에서 깨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곁에 누워있는 선비를 살폈어요. 저 이보시오 나리.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서방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옥녀의 말에 선비는 깊은 잠에 빠졌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옥녀는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자 마음이 급해져 선비의 몸을 세차게 흔들며 다시 깨우기 시작하였어요. 옥녀는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 되어 연신 사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서방님, 눈 좀 떠보시오. 왜 눈을 못 뜨는 것이오? 이봐요, 눈을 좀 떠봐요. 그렇게 옥녀의 두 번째 사내인 천하의 바람둥이도 첫날 밤을 무사히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옥녀의 사연을 전해 듣고 모두 옥녀를 가엾게 여기며 선비가 지내고 있던 노자로 선비의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어요. 지나가던 한량이 공연히 안 들이니만 못한 이야기를 들어 아까운 목숨을 잃고 말았네요. 옥녀를 만난 사내들이 하루를 못 넘기고 모두 황천길을 떠나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옥녀의 짝은 분명 정해져 있다 하였는데 언제나 강세를 만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